법무부가요,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크게 약화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인데, 이게 중요 범죄 수사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내용 짚어볼 텐데요. 법무부가 지난주에 대검통해서 전국의 각 지방 검찰청에 조직 개편안을 내려보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는 강력범죄형사부라는 곳이 반부패 수사부로, 또 반부패 1, 2부가 반부패 강력수사 1, 2부로 바뀌고, 서울 남부지검은요. 이게 원래 그 추미애 장관 때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거라는 이제 일종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금융증권 범죄수사협력단이 신설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각 지방 검찰청에는 일단 반부패 수사부 그리고 강력부가 반부패 강력 수사 1, 2부로 바뀌게 되는데요. 각 지방검찰청에는 반부패부, 강력부, 그리고 공공수사부, 그리고 외사부가 통폐합이 됩니다. 또 반부패 수사협력부를 신설해서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인권보호부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가 이렇게 추진할 예정인 검찰 조직 개편안을 보고 계신데, 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줄였습니다. 그리고 경찰과의 협력을 좀 늘렸고, 또 인권보호 기능은 강화했는데, 일단 두 분께 다 평가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권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제 박상기 장관,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현 장관을 비롯해서 지속적인 메시지는 검찰의 기능 중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데, 수사권을 이제 분리해서 분산하거나 축소를 대폭시키고, 기소와 공판구를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검찰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인권 침해적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검찰에서 고유의 기능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특수 분야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이라든가 선거라든가 이런 기능을 아예 말살시키지는 않고, 특정 전담 부서를 2대 1선 형사부에서는 이런 어떤 수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이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결국은 이제 검찰 조직,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검사님들이 굉장히 권력기관으로서의 권한이 많았다고 보시는 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이 굉장히 없어지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는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만 중요한 거는 검찰의 기능이 축소되고 권한이 축소돼서 좀 권한이 분산되면 검찰 내부에서도 자정 노력이나 개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반부패 수사 역량이 좀 떨어져서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가 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국가수사본부라든가 특수전담팀이라든가 이걸 강화하겠다라고 하니 어떤 방향으로 실행을 제대로 하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께서는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손정임에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 개편안이 법무부에서 마련을 했지만, 이건 검찰과 일정 부분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찰 의견도 저는 들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마 검찰이 넘긴 것도 검찰 의견을 좀 들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아직까지는 안착이 안 된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여러 가지 수사를 직접 수사를 하고, 검찰은 사실은 2차적으로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직접 수사 부분에 6개 부분은 남겨놓은 상태로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부패, 경제, 공직자, 방위 사업, 대형 참사, 선거 관련 육제 범죄는 검찰이 계속 하게 돼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 범위라고 하는 것들에 뭐 중첩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을 경우에 그걸 정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법무부가 만든 것은 이런 조항이 붙어 있는 겁니다. 지방 검찰청이 만약에 인재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이거 하세요라고 또는 해라고 승인이 날 경우에만 하게 돼 있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승인
승인을 하게 되면 사실은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는 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전혀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지검이나 이런 데 이제 수사 조직을 약간 기능을 축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검찰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사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검찰이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것보다는 검찰도 일정 부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영역에도 수사를 하도록 하되 대신 검경 수사권이 완전히 정탁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이런 이제 부서나 어떤 그 조직의 개편을 이룬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개편이 결국 검찰의 직접 수사를 완전히 없앤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예. 일정 부분 축소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잘할 수 있는 영역 또 지금까지 잘 해왔던 영역들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은 이제 수사 역량까지 박탈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어떤 반발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창피하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조직 개편 같은 경우 물론 검찰의 의견을 듣는 거지만 법무부의 고유 권한인 거잖아요. 장관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 검찰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이런 모습을 조직적인 반발의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의견 수렴 차원에서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또 하나 검찰 조직이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그 검찰 조직 내에 제 식구 감싸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문제, 예컨대 장자연 사건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수사가 다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기존에 있었던 과거의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예. 박 장관은 그 큰 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을 검찰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위협하는 정도의 불쾌한 일이다.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네.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짚자면 아까 저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보여줬던 CG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이거 원래 이제 남부지검에서는 금융범죄나 이런 거 주로 하던 곳이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그 추 장관 시절에 없앴다가 이게 지금 다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이런 특수부나 이제 반부패부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안이 왔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요번에 조금 달라지는 것이 일산 예. 형사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패나 경제 수사를 승인하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반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부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던 부서를 일부 되살려서 전담 부서, 전문팀을 여전히 이제 유지하도록 이번에 개편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팀이 어떻고 어떤 조직이 중요하다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이건을 지키면서 수사하느냐. 예. 과거에 이제 검찰이 논란이 됐던 것이 편파 수사라든가 과잉 수사라든가 좀 망신 주기 수사를 했다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이걸 좀 다시 조직을 짜서 좀 쪼개고 나누고 권한을 분리해서 기능을 조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직 개편안이 있거든요. 아직 예. 확정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안을 했는데 내부의 의견도 좀 수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직이 여러 번 바뀌다 보면은 또 정착하는 데 시간도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정권을 겨냥하는 수사들이 지금 대부분 형사팀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편안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할 소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검찰이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이제 검찰의 독립을 지키는 가장 최우선적이고 인권을 지키는 보호 방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그런 만큼 검사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조직 개편안을 확정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개편안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은 아닐 뿐이다. 의견 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를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또 청장의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일일이 수사 개시 여부를 승인받는다는 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 개편안이든 개혁안이든 검사 입장에서는
원하는 안은 거의 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권한을 축소하는 아니기 때문에 불만과 내부의 어떤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데 과거에 윤석열 총장도 수사권이 장기적으로는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장기 플랜으로 그동안에 많이 주어졌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축소하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도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효성의 문제, 이렇게 하면은 당장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준비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역량을 키워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대안을 두고 서로 토론이 필요하다. 이번에 이 안을 법무부에서 검찰 내부의 의견을 받겠다고 보냈는데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비판의 목소리와 내부의 불만과 같이 내용이 전부 공개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 사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의견 수렴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정쟁의 비판의 수단이나 공격의 네. 소재로 삼다 보니까 네. 서로 더 의견 충돌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냥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실무상의 문제를 토론하고 좋은 방안을 서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 개편안이 개편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논의 중인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돼 있는데 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요. 조직 개편안 자체가 분명히 얘기가 또 나오게 되겠죠. 당연하죠. 당연히 얘기가 나올 거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거냐,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조직의 어떤 수사권을 이렇게 무력하게 할 거냐 이런 식의 공격이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야당 네. 의원들 입장에서는요, 김호수 이제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과연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강하게 아마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김호수 검찰총장 청문회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요소가 다시 부각되는 그런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오늘 발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김호수 총장 그 청문회가 이 얘기가 주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합니다. 네.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 상당히 껄끄러운 주제예요. 어쨌든 검찰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법무부에 있을 때 검찰 개혁에 가장 또 열심히 했던 분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선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본인도 상당히 고심이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전망해 보면 원칙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이건 개편 아니고 예, 우리도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겠다. 또 검찰 내부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법무부에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정도의 원론적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다만 이제 내일 아마 청문회에선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야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법무부와 검찰의 어떤 대결 양상의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날에 그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이때도 또 김 후보자가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쯤에 취임을 할 텐데 대규모 인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바람은 대규모 인사직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총장도 사실 임기 전에 사퇴함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인사가 주어졌는데 일선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지금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검사가 3번씩 바뀌고 4번씩 바뀝니다. 네. 수사의 계속성이나 신속성이 전혀 담보되지가 않는 것이고 인사 때마다 또 조직이나 부서들이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조직이 조금 정착될 수 있도록 대규모 인사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소규모 인사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박범계 장관이 그런 면에서 지난번 인사 때 그래도 대규모 인사보다는 아닌 쪽을 좀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검찰이 내분도 너무 심하고요. 예. 내부에서 반목도 심한 것 같습니다. 서로 검찰들끼리 고소고발전도 하고요.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일이 너무 많고 있죠. 예. 그런 만큼 인사에 있어서도 원칙을 중시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인사를 내려주길 바라고요. 그럼 총장이 바뀌었다고 또 대규모 인사할 명분과 필요성이 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것 예.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멀리 전망해 보기도 했는데요. 이슈 큐브 마쳤고요. 사건 큐브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